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강의가 계속되니까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어휘가 생명이다, 영어의 핵심이다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가난한 단어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어휘 강의는 그대로 시험에서 직접 그냥 점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 시험에서는 하나의 5점입니다.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은 4강.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단어가 있는데 가난한을 poor라고 합니다. poor.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단어를 poor만 하나 알고 갔습니다. 시험장에.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용감한 자다. 어떻게 poor 하나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론 한국말 같으면 가난한, 몹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poor입니다. poor. 물론 명사는 poverty죠. 빈곤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need란 단어가 필요하다, 없는. 그래서 need가 되면 need 형용사가 되죠. need.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indigent. 물론 명사는 indigence죠. indigence.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destitute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험에서 1번의 문제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destitute. 그러면 답이 보여. 왜? 행시든 일반 공무원이든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물론 문장은 조금 틀렸겠죠. 뭐 관계없잖아요. 그럼 답이 이거였었습니다. impoverished. 예. 명사 impoverish면 이거 명사 destitution. 괜찮습니까? penurious입니다. penurious인데요. 이것의 명사형 나오면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명사의 penury입니다. 빈곤입니다. 그 다음에 impecunious. impecunious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험에서 얘가 동의어 나왔을 때 답이 이거였어요. poverty, Y죠. stricken. 이게 뭘까요?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가난에 찌든. drought stricken. 가뭄에 찌든. poverty stricken. 여기 쓰실 때 여러분 하이픈 해서 우리가 하나의 형용사임을 묶어준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이상합니다. poverty stricken.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한 푼이 없겠죠. penniless고요. 어떤 단어에 ls 붙이면 반이어라 그랬죠. 반대말의 형용사가 됩니다. penniless. 여러분 broke이라는 단어가 bro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roke는 브레이크의 과거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he is broke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쓰시면 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의 과거 형태다 생각해서 비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 그런 꼴이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난한 뜻이에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궁금할 게 부유한, 풍요로운, 풍족한 단어는 뭘까? 당연히 그게 궁금해야 되고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은 아는데 부자를 모르는 거야. rich는 다 알겠고요. wealth란 단어는 부잖아요. 명사죠. 여기다 y를 붙여보세요. wealthy. 그러니까 풍족하겠죠. abundant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로 abound예요. abound죠. abound예요. 그죠? 그래서 abound in이나 abound with가 뭐뭇이 풍족하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럼 이 동의어 찾아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be rich in. 그게 또 수거잖아요. be rich in. 이렇게 되잖아요. 뭐뭇이 풍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7급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거, 동의어. team with 이렇게 나왔죠. team with. 그러니까 여러분 형용사 만들려면 얘를 형용사 만들어 보세요. teaming. 됩니다. sufficient. 되겠죠? sufficient입니다. sufficient.
풍족한, 그 다음에 affluent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affluent society. 어때요? 풍요로운 사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opulent입니다. opulent. 명사가 opulence인데요. 그 건물 이름에 좀 고급 빌라 같은데 opulence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영어로는 opulence죠. opulence죠. opulent. 괜찮나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중에 well-up이 있고요. well-to-do가 있는데 얘도 쓰실 때는 보통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well-up, well-to-do. 됐어요? well-up, well-to-do. 풍족한, 풍요로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단어 중에 놓칠 수 없는 단어가 카피어스죠. 여러분 얘 아는데 얘를 암기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단어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어원이 적용되는 것은 따로 또 어원 정리하시고 이런 거 어원을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우리 책에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난한과 풍족한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공부할게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 때가 이제 돌아오겠죠. 자, 먹입니다. 먹이. 자, 먹이 weather. 무슨 날씨일까요? 먹이 weather. 무더운 날씨. 놓치지 마세요. 먹이, 먹이. 그러면 동의어가 sultry입니다. sultry weather. 근데 이거를 그대로 풀었으면 토플에서 보면은 hot and moist입니다. hot and moist. 우리나라 더위가 좀 무덥잖아요. 막 그 습도가 높고, 그죠? 그래서 무덥다 이렇게 말합니다. hot and moist가 이걸 풀어 쓴 겁니다. 요새 이런 영어는 어휘가 지금 제가 써드리는 어휘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를 해설을 해서 좀 풀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쉬운 영어로 해설되기 때문에 이 단어만 알면은 hot and moist를 번역하지 못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 나오니까 꼭 굳이 얘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그럼 이게 무슨 단어겠습니까? stifle. stifle 아니고 stifle. 자, 동의어. stifle 동의어. smother. 괜찮나요? suffocate. 그 다음에 cho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stifle, smother, suffocate, choke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개가 친구야. 해석 이게 뭘까요? 얘는 숨 막히게 하다, 질식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있습니다. 한여름 되면 그럼 얘를 형용사를 만들어줘야 여기다 붙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stifle, stifling 이렇게 합니다. 형용사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stifling weather. 그럼 얘는요, smothering weather. 얘는요, suffocating weather. ing, 이자 빼고 ing 붙여야 하잖아요. 얘도 choking weather. 그러면 숨이 막히는 날씨입니다. 물론 이런 거 때로는 되겠죠. 이런 스틱이 뭡니까? 막 들러붙다잖아요. stick to, adhere to, cling to, cohere to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y를 붙여보시면 막 끈적끈적한 날씨입니다. sticky, 거미줄 생각하면 됩니다. sticky. 됐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알면 점수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어떻습니까?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할 때 첫째, 한글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글. 국어가 더 어려워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는 웬만큼 보시면 공부해 두시면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아, 틀렸구나. 국어보다 쉽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암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책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 습관을 계속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요. shallow란 단어가 있어요. shallow. 그 다음에 swallow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제가 설명 잠깐 했으면 swallow는 세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비, 두 번째는 삼키다, 세 번째는 참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Swallow your pride입니다. Swallow your pride. 잠언에 보시면요. Swallow your pride. 나는 기독교 안 믿는데 괜찮아요. 그냥 영어로서의 성경. 볼만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정도 수준 절대 아니죠. 영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영어라는 영어 성경에서 성경 생각하지 말고 영어를 생각하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잠언 쪽에, Proverbs 쪽에는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자, swallow pride를 어떻게 번역했을까?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놓은 성경 구절이 참 많죠. 너의 자만심을 누그러뜨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의 자만심을 참아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거 속담 뭐겠어요?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들어봤어요?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한 마리 제비가 여름을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 거기죠. 성급한 결론 삼가라. 그죠? Don't jump to the conclusion이죠.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란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swallow 뜻이 뭘까요? swallow는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not deep이야, not deep. 무슨 말? 깊지 않은 거야. 얕은 뜻이야. 근데 사람이 얕으면 어떨까요? 사람의 속이 굉장히 얕습니다. 천박하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superficial,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겠죠, 여러분? shallow, swallow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삼키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걸프가 있습니다. 걸프. 좀 잘 나와요, 여러분. 독해에서는 거의 이 걸프의 의미로 잘 나오는 거죠. swallow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tranquil 단어가 있는데요. tranquil은 조용한 뜻입니다. 어느 시험에서 tranquil life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 조용한 삶. live를 써보세요. 조용한 삶을 살다. live a tranquil life 하면 조용한 삶을 살다죠. 잠깐 볼까요? 일단 live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요. live a tranquil life 하면 조용한 삶을 살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문법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진짜 몰라도 되지만 동종 목적어, 같은 동네에 있더라. 같은 족속이더라 뜻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되고요. 근데 이 tranquil의 동의어를 찾으라 그럴 때는 거기 써 있듯이 serene 괜찮으세요? serene 조용한 뜻이에요. 그러면 얘도 어려워. 그러면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calm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얘는 정말 이렇게도 나오지만 얘 명사형으로 접근하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유용합니다. 명사형. 편입이나 일반 공무원 시험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냉정 해석을 냉정, 평정, 침착, 평온. 한국말로 여러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잖아요. 그죠? 딱 단어 하나만 해가지고 그 단어에 안 맞으면 그 동의어가 아닌 게 아니라 냉정, 평정, 침착, 평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냉정, 평정, 침착, 평온. 자, tranquility. 명사형 만드는 거예요, 지금. tranquility, I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 스펠링을 그때 확인 좀 해주시고. tranquility. 됐나요? 그다음에 얘 명사형 serenity. 괜찮나요? calm의 명사형 calmness입니다. calmness. 그다음에 composure. composure. 좋죠? composure. 그다음에 equanimity. equanimity, composure. 그다음에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거. 어플룸. 어플룸. 괜찮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플룸. 이거 진짜 괜찮은 단어예요. 냉정, 침착. 네. 어플룸.
어가 이게 관사가 아니고요. 원래 단어가 이렇습니다. with a plum 그러면 냉정하게 he dealt with it. 그는 그걸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with a plum. 냉정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아시죠? 정리. 이렇게 6개 딱 정리하시면 절대 안 틀리고요. 보자마자 찍습니다. 보자마자 찍습니다. 이거 안 벗어나거든. 절대로 안 벗어납니다. 자, tranquility, serenity, calmness, equanimity, composure, bloom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동의어 그 동의어편 1장 돌아가서 그 비난하다 꾸짖다 그 동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 바로 풀린다 이거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비난하다, 꾸짖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죠.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뭐 이렇게 막 흠잡다, 투덜대다 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했던 거죠. 노트에다가 이렇게 블레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임 단어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임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블레임 단어를 쭉 정리해 갈 때 먼저 수거를 먼저 정리하십니다. 수거. 자, call down입니다.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혼내다, 흠잡다, 뭐 험담하다. 알아서 하세요. 자, call down입니다. 괜찮나요? dress down 고시에 나왔죠? dress down입니다. 옷 벗다가 아닙니다. 자, speak ill로 봅니다. 누구를 안 좋게 막 하는 거죠. 그때 find fault with가 바로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결점을 막 알아내는 거예요. 자, find fault with 괜찮죠? 얘가 어느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이 이거였댔어요. complain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 주변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 썼던 단어를 시험에 나와도 옆에 있는 단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유사어를 찾아야 된다. 괜찮나요? 이것도 call 사람 names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의 단골이었죠. 어떤 책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call one's names.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유격서란 얘기인데 이게 아니다. 그럼 원을 쓰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목적격 쓰세요 뜻입니다. He called me names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He called me, my가 아니라 names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s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흉을 봤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이 동의어가 바로 뭐냐? abuse,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발음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 발음이 abuse 발음되면 동사고요. 스 발음 나면 명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tick up, 편입 수준이죠. tell up 이런 겁니다. 야단치다. 수거를 정리했습니다. 얘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수거 알면 좋겠죠. under carpet입니다. 자 보세요. call은 on the carpet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카펫 위에다가 불러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막 이런 겁니다. call one on the carpet 이거 아주 좋은 수거죠. 이것도 진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다 꾸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망하다. 나는 무슨 단어를 쓸 건가? 나는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었다. 엄마한테 혼났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혼내셨다. 그래도 번역하실 때는 여러분 말로 할 때는 내가 주어로 쓰는 수동태로 나가야 되겠죠. 기본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나를 혼내셨다. 나는 엄마한테 혼났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I was scolded by my mother. I was scolded by my teacher.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scold. 야, 이 단어 많이 쓰죠? scold. tried. 그리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런 단어.
이거 정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1번 동의하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반대말은 칭찬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tried, scold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condemn. 여러분 이거와 헷갈리지 말라 그랬던 게 이거 있었죠. contemn. contemn이 뭘까요? contemn 배우셨는데. 이제 배운 건 기억이 좀 나야 됩니다. contempn은 경멸하다입니다. 멸시하다 이런 거죠. despise 할 때 설명했던 거예요. despise. 그래서 이때 명사를 잠깐 보세요. condemn은 명사형이요. condemnation 이거고요. 이 명사고 얘는 명사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contempt입니다. 이거 알면 참 좋은 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contemptible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명사가 있었고 이게 동사였습니다. contempt, contemptible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condemnation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쓰시면 denounce입니다. 여러분, denounce. 괜찮죠? denounce. 자, 지금 상위권 그 편입에서는 편입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편입은 영어만 가지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발음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impugne입니다. impugn. 이 동의어가 이거였댔어요. denigrate. 야, 이거였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decry. decry는 이댕 어디 나왔더라고요. 이 동의어가 denounce였습니다. denounce. 아시겠죠? 이거요. 그 다음에 castigate 이런 게 있습니다. castigate. chastise 이런 거요. 능력껏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chastise. 그 다음에 R자 단어 들어간 것 정리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reprove 괜찮죠? reprehend 좋습니다. reprehend 여기다요. 그 다음에 reprimand 잘 쓰는 단어 reprimand 괜찮죠? reprimand reproach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자, reproach 그 다음에 여기 rebuke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R자 들어간 단어가 이게 6개 이렇게 있습니다. 5개 썼네요. reprove, reproach, reprimand, reprehend, rebuke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은 단어예요, 여러분. R자 들어간 것끼리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단어. 특히 수거에서 이렇게 정리를 쫙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거로 정리하는 거. 어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신문 같은 데서 criticize죠, criticize. 여기에 criticize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criticize. 그죠? 자, 그러면 criticize 잠깐 볼게요. 단어 공부하실 때 특히나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막 단어가 어떤 걸 모를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책을 많이 삽니다. 저도 제가 잘 못하는 것은 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한 권 여기 나온 정도 단어 쭉 암기해 주시면 물론 뭐 네이버나 사전보다는 적게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걸 계속 소화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뭐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험 영어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단어를 지금 사실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거 물론 여러분 반대말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대말. 반대말은 뭐라고요? 칭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칭찬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정리하실 때 칭찬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칭찬하다. 그렇습니다.
자, 칭찬하다는 compliment, 그 공부한 기억나세요? compliment. 기억나시죠? complimentary tickets은 우대권이라 그랬습니다. 무료 입장권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동사로 칭찬하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praise겠죠. 업로드겠죠. 업로드. 여러분, 업로드라는 단어는 박수 치다는데 박수는 언제 칩니까? 칭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통한다. 클랩이죠, 클랩.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extol 이런 거. 여러분, 이걸 L자를 2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L자를 extol 됐고요. 그 다음에 load. 그 다음에 speak ill of가 여러분 비난하다잖아요. 근데 speak well of는 어떨까요? 칭찬하다구나. 이렇게 됩니다. speak well. 되셨죠? 칭찬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eulogy가 명사로 뭐냐면요. 이 이후의 어원 자체가 그것이에요. 그 로그란 말 자체가 턱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칭찬, 찬사겠죠. 근데 이거 동사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eulogize 동사가 되는 거예요. eulogy의 동사가 eulogize라고요. 여러분 다시 여기서 또 어떻게 또 공부해 나가냐면 다시 이제 저쪽 뒤에 부록으로 가십니다. 부록으로 가시면 이 유라는 어원이 있겠죠. 이게 그것이라고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유라는 어원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챙길 건 뭐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오늘 시험에 이게 나왔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죠. 어느 성의 없는 시험 이런 적도 있습니다. euphemism means 이런 성의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제당 돈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막 40문제 낼 때 그랬어요. 고시 같은데. 자, 이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euphemism 그러면 완곡어법이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어가 뭐가 있었냐? 이겁니다. 이 어원 배운 기억나세요? 여러분 circum, around라고? 그렇죠? 그 circumspect 이거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ircumlocution. 여러분 LOC의 어원도 말입니다. 말. 아시겠죠? 그래서 애둘러 말하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완곡한 표현이다 해서 완곡어법이라고 합니다. 얘 동의어가 바로 얘입니다. euthanasia. 이게 뭘까요? euthanasia.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 독해에 나옵니다. 안락사죠. 안락사하고 요새 뭐 뜬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럼 얘 볼게요. 얘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Death with dignity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독해에 나오는데 얘는 존엄사입니다. 존엄사 문제가 막 쟁점이 되고 있죠. 그러죠? 식물일간 상태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나 생명 연장 장치를 빼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 윤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존엄사 문제고 최근 연대에서 어떤 할머니 이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니고 관련되어 있었는데 생명 연장 장치를 다 제거했는데 3개월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 더 윤리적 문제가 더 대두되겠죠. 안락사 존엄사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후에서 건질 단어가 eulogy라고요. 칭찬, 찬사. 이 이후의 어원이 그렇다고요. 괜찮죠? 이 어원도 단어 좋죠? eulogy, euthanasia, euphemism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쓴다면 euphony 현상입니다. euphony. 폰이라는 어원 자체가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좋은 소리, 화름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에서 나옵니다. 지리산이 지리산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발음되는 겁니다. 승락이 승락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한자적 의미는 승락이잖아요. 근데 승락, 지리산이 지리산으로 발음되는 것이 다 유포니 현상이라고 합니다. 화름조 현상. 반대가 캐커퍼니라고 하는데요. 자, 유포니, eulogy,
euthanasia, circumlocution. 얘는 이거고요. euphemism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난하다와 칭찬하다를 정리를 지금 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할 게 command입니다, 여러분. command.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command와 command 이쪽에는 명령하다, 때로는 막 구사력이 뭡니까? 그냥 능숙함이죠. good command가 좋은 훌륭한 구사력이죠. He has a good command in English. 그런 영어의 훌륭한 구사력을 지니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 command는 이 동사야. 칭찬하답니다. command. 스펠링을 END 쪽이 칭찬하답니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앞으로 비난하다와 칭찬하다 나오면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책을 한번 다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그 비난하다 단어를 공부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줄이다 이거 좀 보셨습니다. 줄이다,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한 20개 좀 못 되는데요. 20개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지런한 단어 그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오늘 또 지난 시간에 했구나.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하나 정리를 할 게 뭐냐면요. 곤경, 궁지, 난관 이런 거 정리할게요. 그게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거를 인내의 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책에 웬만큼 정리되어 있지만 자, 곤경, 궁지, 난관 너무 잘 나오는 거 토플까지 참 잘 나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단어 설명할게요. 곤경, 궁지 안 써도 되겠죠? 궁지 이런 건데요. 자, 쉬운 단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trouble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dilem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predicament. 이거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입니다. blind. 곤경, 궁지, 난관, 어려움 이런 겁니다. 교착 상태 그것도 좋아요. 교착 상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 교착 상태 빠지다가 뭐냐면 in을 많이 씁니다. in trouble이 그렇잖아요. in trouble. 그러죠? 반대는 뭘까요? out of trouble이죠. 곤경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토플 수준 impass가 있습니다. impasse. 이것도 많이 나오죠. quandary. 이거요. 괜찮아요? quandary. 그 다음에 이것이죠. pickle. 오이장아찌 말고요. in a pickle. He is in a pickle. 그런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stand still. 교착 상태죠. 그죠? deadlock. 이것도 그렇습니다. deadlock. stalemate.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 lurch. 곤경, 궁지, 난관,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rouble, dilemma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predicament, blind, impasse, quandary 이런 단어가 토플 책에 많이 써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냥 거의 같은 동네 수준에 나오는 것이고요. stand still, 교착 상태, 이도 저도 못할 상태, stand still, deadlock, stalemate, lurch, in a lurch.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pickle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공부 안 하면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fickle. 그러면 얘는 이제 변덕스러운 단어로 씁니다. 변덕스러운. fickle. 그럼 여러분 변덕스러운에서 놓칠 수 없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휨이 뭐냐면 변덕이거든요. whimsical 이렇게 나오는 거죠. whimsical. 그렇죠? 그러면 whimsical이 나오면 항상 capricious가 나오게 됩니다. capricious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이제 많이 있죠. 앞으로 또 공부하겠지만 burst를 다재다능한 그러나 또 변덕스러운 단어도 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동의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자, fickle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잠깐 보자. 얘하고 얘가 헷갈리지 말게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fickle, whimsical, capricious. 가장 잘 나오는 게 두 개지죠. 가장 쉬운 건 뭘까요? changeable이죠. changeable. changeable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4강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4강에 나온 단어가 이제 정말 핵심적인 단어들을 쭉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를 공부할 때 한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여러분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5점을 더 맞힐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요새 가산점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뭐 커말 이런 거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 이 한 문제는 5점, 즉 1점입니다. 평균 1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군 가산점 준다고 2점 주겠다 하는데도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모든 문제 다 분석해서 동의어들을 다 지금 정리해서 그 주변 단어까지 다 정리해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시죠. 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각오를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